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하면서 중동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을 단순 무기 공급이라든가 간접 지원 수준이 아니라 직접 핵시설을 타격하는 데까지 상황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란의 반응, 반격, 또 확전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사태 상황,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계 영향 자세히 짚어보죠.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요. 뉴스 따라잡기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속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만 놓고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곳을 공습을 했고 이란에 조금 반격도 나왔고 향후 또 미국, 이란 반응들이 있거든요. 한번 맞습니다.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제 주말 사이에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정밀 공습을 단행했다. 네. 라면서 사실상 미국이 이란 전에 중동 전쟁에 공식 참전한 것을 알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게 어제 오전 11시였죠. 맞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일요일 오전 11시. 맞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1979년 이란 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이제 이란 본토를 공격한 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란 핵농축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 예. 그러면서 이 공습이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적 성공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 시간을 줬지만 이제 협상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반복된 요청과 유대감도 아마 조기 결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자 이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네. 이란도 즉각적인 보복을 예고하면서 예.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특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최고위의 이제 승인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 이제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반격할 경우 더 많은 표적이 남아있다 라면서 추가 공격 가능성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중동전에 대해서 전면전 가능성까지 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네.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트럼프의 목적은 핵무기 보유 저지지만 이런 정권 교체는 아니다라고 이제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이란의 강경 대응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NPT 탈 때부터 이제 핵 개발 가속화 가능성도 이제 존재하다 보니 이번 공격이 중동 갈등의 어떤 종식이 아니라 확전의 불씨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엔 2주라는 시간을 줬는데 불과 2주 그 발언하고 이틀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또 일부 전문가들은 그 2주 발언했을 때부터 이게 임박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19일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2주 안에 대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 네. 이렇게 텀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이제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이제 타격하자, 이에 대해서 미국 국내외에서는 이게 2주라는 시한 발언이 연막 전술이 아니었느냐라는 네. 이제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이란의 어떤 외교적 협상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미 군사적 결단을 내린 상태에서 기습 효과를 노린 계산적 발언이다라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가능성보다는 어쨌든 이제 이란의 핵무기를 갖기 전에 저지해야 된다라는 이제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이제 해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이 극적인 성공이었고 이란은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표적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이제 추가 공격 가능성까지 좀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면서 네. 확전의 명분을 좀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 외무장관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미국이 국제법과 NPT에 심각한 위배했다라고 이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이제 트럼프의 강경한 대이란 메시지와 함께 협상용 압박의 어떤 정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내부 지지층과 이제 외부 동맹국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적인 전략적 산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다만 이번 이 미국의 공습이 사전 의회의 동의 없이 단행된 공습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지금 위헌 논란과 더불어서 탄핵해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나씩 보도록 하겠고요. 호르무즈 해협도 조금 이따 볼 텐데, 당장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전 세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확전인데, 자, 백악관은 확전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좀 긋은 것 같기는 한데요. 이란은
계속해서 강력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확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제 이란 의회가 결정을 했지만 최고위의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상 여기가 이제 전체 중동산 원유의 거의 7, 80% 이상을, 그리고 전 세계 이제 물동량이 20% 이상을 통과하는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도 이제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번 작전이 단발성이면서도 이제 결정적인 폭격을 통해서 이란을 굴복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엿보이지만, 그러나 이란의 반응에 따라서 중동전 확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란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아니면 이제 중동 내 미군 고지 공격과 같은 보복을 단행할 경우 미국은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 공식적으로는 지상파 지상군 파병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맞아요. 이란이 전면전에 나선다면 과거 이라크, 아프간 전처럼 미국이 이제 중동 수렁에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란은 이제 이미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을 감행을 했고요. 또 미군 주둔 기지까지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단지 이번 개입으로 어떤 미국의 중동의 어떤 중재자 이미지였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미지는 좀 흔들리면서 그동안 이제 친서방 온건파가 악화된 이란 내 정치 지형도 더 경직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큰데요. 확전 여부는 이제 이란의 다음 단계, 다음 선택에 달려 있지만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물밑 대화는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조금 전에 미국 내 민주당들의 강력한 비난 이야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미국은 과거 베트남 또 이라크전 그때 이미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참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굉장히 반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미국이 직접 참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란 공습을 트럼프가 도박을 했다. 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아직 상호 관세도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영국 정도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정치적으로 오히려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 이런 여론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면에는 일단은 이제 다른 나라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실제적으로 중동전에 참전을 함으로 해서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건 도박이다, 갬블이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주시한 발언 이후에 이틀 만에 공격을 함으로 해서 임기 내 물론 이란 핵보유를 저지하는 의도는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전략에 또 말려들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번 사태는 이제 장기화 확전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 역시 군사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비대칭이든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한테 SOS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러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러다 보니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지상군 파병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만에 하나 미군이나 민간인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이 발발한다라고 하면 직간접적으로 미국은 군사적 대응, 보복이 불가피합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죠. 기자회견에서도 빨간 마가라는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일부 이제 핵심 지지층 내 일부 반전 여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회 승인 없이 군사 개입 논란과 더불어서 야당인 이제 민주당의 비판 등으로 인해서 국내 정치적 부담도 한층 커지고 있고, 그래서 전쟁은 쉽지만 그러나 끝내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또 이제 영국의 이제 BBC의 경우에는 미국이 계속해서 군사적 개입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습이 단기적인 군사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외교 경제 리스크를 동반한 고위험 전략으로 트럼프의 리더십과 중동 정책 전반을 시험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란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제 테러 같은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가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카드긴 합니다. 이게 마지막 카드이긴 해서 안 쓸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란의 의회는 일단 봉쇄를 결정을 했고요. 아직 최고의 결정은 남아 있습니다만,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리도 한국 경제에서도 이걸 가장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가 아마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60 선까지 떨어져서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란 1차 공습하자마자 장중
국제유가는 14%, 종가는 7% 뛰면서 네. 이미 지금 배럴당 70달러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10%가량 오른 상황인데 여기서 더 오른되게 되면 세계 경제는 더 타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네.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급부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르무즈 해협의 이 중요성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이 한 20%가 그리고 한국 원유 수입의 거의 한 반입니까? 70%. 예, 예. 그리고 중동산 원유는 반드시 여기를 거쳐서 예, 이제 그렇죠. 해협을 거쳐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협은 했습니다. 해협 봉쇄하겠다. 나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쨌든 이란 이제 의회 내에서는 봉쇄를 결정했기 때문에 최고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실제로 예. 봉쇄하거나 아니면 유조선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또 기뢰를 설치하는 등으로 이제 지금 중동전이 좀 확전이 된다면 국제유가는 세 자릿수, 현재 2배 이상 123달러, 13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우크라 전쟁 때네요. 2022년.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뭐 정유뿐 아니라 석유, 화학 그리고 해운 업계, 예. 우리나라 전반적인 제조업계가 영향을 받을 수 없고요. 당장 소비자 물가는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교통요금, 뭐 기름값이 동시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재확산되고 또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제조업이 좀 악화된다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물론 뭐 우리가 추경을 단행했습니다만 예. 1% 성장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미국의 국방장관은 이란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만에 하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이건 자살행위다. 네. 곧바로 전쟁이다라고 이제 세계 경제 타격은 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번 호르무즈 리스크라는 게 단순히 이제 국제 유가의 상승을 넘어서 전 세계 산업에 어떤 이제 경제 전반이 이제 복합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워낙 강력하고 또 이란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여서 그래도 좀 기대는, 그러니까 봉쇄까지는 안 할 거라는 기대인가 봅니다. 자, 소장님, 국제유가가 오르기는 올랐는데 우리가 막 생각한 것만큼 폭등하지는 않았고요. 국제 금값도 막 그렇게 좀 우려한 뭐 위기 상황은 아닌. 이 시장 반응, 이 유가와 금 가격으로 보면 시장 반응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1차 충격 때보다는 상당히 좀 완화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1차 때는 종가 기준 7% 올랐는데 오늘은 이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4% 정도 국제유가가 반등을 했고요. 특히 북해산 브렌트의 경우에는 배럴당 80달러대를 찍긴 했습니다. 예, 찍긴 했죠. 찍긴 했다가 좀 내려왔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 과거처럼 이렇게 중동전이 나타나게 되면 달러 강세,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 그리고 국제유가 폭등, 예. 여기다 금 가격까지 사상 최고로 갈아치워야지 정상적인데 지금은 조금은 상황이 이미 어느 정도 예측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봉쇄 카드를 쓸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못한다. 이건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예. 이란도 어차피 이제 원유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없고 물류 차질이 불가피하니 거기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는 이제 이 분석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예. 물론 이제 유가가 이제 오를 경우에는 미국도 손해입니다. 미국도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원료 소비가 높은 휴가 바캉스 시절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물가가 오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건 사우디 등 오펙을 통해서 압력을 통해서 증산하라는 압력과 더불어서 그게 먹히지 않을 경우는 미국도 전략적 비축을 풀어서라도 이제 이 휘발유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을 경우 유가가 세 자릿수로 간다. 저는 거기까지는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 어떻습니까? 환율은 좀 오른 것 같거든요. 1380원대를 넘어서 오늘 일단 우리 국내 외환 시장에서는 끝이 난 것 같아요. 달러와 우리 원달러 환율도 볼까요? 맞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이제 달러의 향방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올랐습니다. 네. 98에서 99 정도 초반까지는 올랐는데 과거처럼 뭐 치솟지는 않았습니다. 네네네. 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중동 위기 고조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자산 시장만큼은 이미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의 지정학 리스크가 이게 화약고가 돼서 실제로 이제 이란이 보복을 하고 또 여기다 미국의 지상군까지 파병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우려했던 뭐 골드만삭스, JP모건이 우려했던 배럴당 $100가 갈 텐데 그러다 보니 지금 어쨌든 달러 가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전문가들은 이제 중동 위기가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서 유가가 급등한다면 어차피 트럼프의 이제 어떤 이 리스크 투자자들은 이제 리스크 해치를 위해서는 달러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건 달러 강세 요인이고요.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기 돼가면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는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달러는 뭐 단기적으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대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 달러당 원달러 환율이 1,380원 선까지 치솟긴 했습니다만 지속적인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미국 경제 안전성 그리고 여기에다가 금리 정책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하나가 이 통상 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요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 펼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도 봐야 되죠. 원자재 시장도 봐야 되고요. 해운도 중요합니다. 이제 또 테러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정부도 아주 지금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국내에서도 이제 이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각 부처의 비상대응 체계를 즉각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긴급 안보 경제 점검회를 열었죠. 관계 부처에 일단 국내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네. 산자부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일단 에너지 공급망, 물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비축분, 전략적 비축유가 국가 차원에서 90일, 석 달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다 민간이 보유한 걸 따졌더니 한 200일 정도 그래요? 분유를 네. 보유하기 때문에 당장 이제 석유와 가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중동산 두바이 7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99%가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 엣지를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컨티전시 플랜을 통해서 즉각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는 있는데요. 오늘 금융시장도 예상보다 충격은 좀 적었습니다. 네. 당초 3,000선 아래로 떨어졌던 이제 이 코스피 시장 역시 개인들이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면서 3,000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24시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과 단계별 이제 대응에 대한 시나리오가 구체화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해 보이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수출 대상 이제 기업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류와 에너지 관련된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이슈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결과가 나면 더 자세하게 보도해 드릴 텐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성교섭본부장 워싱턴 DC로 출국을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트럼프 정부가 말한 것이 7월 8일이니까요. 마지막 관세 협상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까요? 맞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단 이제 지난 주말 일요일에 이제 미국을 향했습니다. 방문했기 때문에 네. 뭐 USTR 상무부 고위 관계자 만나서 협상을 논의합니다. 이제 협상 시한이 2주가 남아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7월 8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9일부터는 상호 관세 유예가 사라집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가 이제 추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은 중동 문제에 집중하면서 관세 협상은 상당히 좀 후순위로 좀 밀리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 국방부의 경우는 이미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해서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려라. 라고 이미 선전포고 간 상황이어서 앞으로 과도한 국방비 증액 압박도 통상 카드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현재 국방비의 예산의 2배 이상 더 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재정 전반에 대한 부담입니다. 결국 이제 미국의 의도는 관세뿐 아니라 국방비 또 무기 구매까지 한꺼번에 연계된 통상 압박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사실 대미무역 흑자 완화와 또 안보 이제 공조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이제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장기적인 일단 방위비에는 장기적인 협상 전략을 좀 수립을 하되 다만 이제 단순한 이제 무역 관세를 넘어서 외교 국방이 연결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가장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자동차, 철강, 반도체와 같은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조금 먼저 합의를 하고 방위비를 좀 후순위로 가져가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용서 소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